안녕하세요, 개성사인입니다. 네, 오늘은 상품 등록할 때 또 하나 더 고민이 되시는 게 아마 상품명 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조금 그런 국내 제품하고 아니면은 이제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상품 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구매 대행 상품들 같은 경우에 상세 페이지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막 30분, 1시간 공을 들여가지고 상품을 올리는데, 이게 상품을 처음에는 그렇게 올리다 보면 이게 구매 전환도 안 나오고 판매도 안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좀 지쳐요. 이게 굉장히 힘들게 되기 때문에 구매 대행 상품은 처음에 좀 간단하게 많이 올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하더라도 상품 상세 페이지에 너무 힘을 들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서 상품 등록할 때 복습하는 겸해서 상품 키워드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또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상품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마 금방 따라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오시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왼쪽에 상품 등록이라는 탭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상품 등록하는 화면이 나왔죠.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미리 상품을 먼저 찾아놨어요. 이 상품을 찾으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먼저 찾아놨는데, 이 제품은 영국 제품이고요. 핸드메이드 가죽 가방이에요. 그래서 좀 단가가 있기는 하지만 가방도 너무 예쁘고 3월이면 새학기 시즌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방을 지금 찾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상품명이 이제 백팩으로 되어 있어요. 카테고리를 정할 건데 제가 여기다 백팩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자, 남성 가방의 백팩과 여성 가방의 백팩, 그리고 그 유아 쪽에 백팩이 나와요. 카테고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디자인의 가방을 남성 카테고리에 넣을 건지 여성 카테고리에 넣을 건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방 디자인이나 이런 사이즈나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여성 카테고리 쪽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가방에 백팩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을 정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영문명으로만 다 넣으면 아무도 검색을 안 하겠죠. 뭐 검색어에 걸릴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검색어를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상품명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백팩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백팩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상품이 벌써 600만 개가 나왔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품은 세부 키워드를 찾아가야 판매하는 상품의 숫자도 적어지고 검색량 대비 상품 수가 적어야 이제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부 키워드를 찾아가시는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학생이 매는 백팩 가방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관 검색어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들 중에서 학생 백팩도 보이고요, 뭐 학생 가방, 고등학생 백팩 이렇게 보이네요. 먼저 학생 백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상품이 220만 개로 좀 줄어들긴 했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아요. 그럼 여기서 더 타겟을 정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고등학생한테 타겟을 둘 건지 아니면 중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본인이 타겟을 먼저 정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대학생 백팩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대학생 백팩으로 하니까 33만 개로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여성 카테고리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여대생 백팩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 벌써 24,000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새학기 가방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계속 연관 검색어에 나오지 않았지만 새학기 가방이라는 것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새학기 가방으로 찾아볼게요. 그래도 새학기 가방은 36,000개, 비교적 적은 상품수죠. 자, 뭐 상품수는 적지만 이게 검색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하잖아요.
네이버 광고에서 키워드 도구로 가시면 여기서 검색을 해 보실 수 있죠. 자, 새학기 가방, 네, 그리고 여대생 백팩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대생 백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바일 기준으로 월간 검색 수가 2,800건이고 새학기 가방은 7,200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키워드를 선택을 하실지, 네, 감이 오시나요? 네, 아까 상품수를 보셨죠? 상품수는 24,000개라 그 다음에 3만 개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검색수도 새학기 가방이 훨씬 높아요. 근데 뭐 상품수도 새학기 가방이 좀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검색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새학기 가방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상품명을 한번 지어보면 뭐 여대생 백팩이랑 새학기 가방이 다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브랜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캠브리지 사첼 컴퍼니라고 해서 이 브랜드를 적어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해외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도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영어도 같이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뒤쪽에다가 저는 이렇게, 네,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키워드가 2번 정도 들어가는 건, 네, 크게 그렇게 상관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뭐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있다면 이렇게 2번씩 넣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명을 먼저 정하고요.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또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금액이 165파운드예요. 영국 파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 계산을 해봐야 돼요. 환율 계산을 해보면 지금 파운드가 많이 올랐네요. 165파운드 해보면, 네, 금액이 24만 8천 원 정도 나오죠.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관세가 150불이 그 구매 금액이 150불이 넘어가면 세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50달러가 넘어가는 금액이죠. 165파운드면. 네, 그러면 이게 관부가세가 나오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관부가세를 저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이거를 고객한테 부담을 해도 되지만 아니면 이걸 판매자가 부담을 하고 판매자가 납부를 해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관부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상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관부가세 계산기에서 영국으로 하고 우리 패션자파의 가방 165파운드, 이게 약 1.5kg 정도 된다고 보고, 지금 보시면 관세, 부가세 총 납부 금액이 52,000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이 금액을 판매가에 녹여서 같이, 네,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봤던, 네, 24만 8천원에 52,000원 정도 했으니까 딱 3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배송비는 빠진 금액이겠죠. 이제 배송비까지 생각을 하셔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마진까지, 네, 포함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저 같으면 보통 30만원에다가 뭐 이제 아무래도 금액이 큰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30%, 20%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로 마진을 정하지는 않고 뭐 적정 가격으로 뭐 3만원 정도, 4만원 정도, 네, 수수료를 여기다 더해서 배송비를 고려해야 되는데, 배송비는 영국 배송비가 약간 비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무게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무게가 1.5kg 정도인데, 무게가 1.5kg 정도면은 아마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나올 거예요. 배송비까지 하면은 지금 뭐 31만 5천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제 마진을 더해서 제가 여기다가 34만 5천원 정도, 네,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옵션은 따로 없으니까 넣고, 이제 이미지랑 이런 것들은 넣는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사실 상세 페이지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작업하는 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상세 페이지 화면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처음에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세 페이지를 작성을 할 때 이런 빈 페이지에다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천 템플릿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품목 카테고리별로 샘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타일 윈도우에, 네, 이 자파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양식이 잡혀 있어요. 여기 이 틀에다가 사진만 바꿔 넣어 주셔도 돼요. 자,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바꿔볼게요. 저는 보통 상품명을 이 안에다가 한 번 더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건 지워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진을 가지고 올 때도 뭐 이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이 자리에다가. 네, 똑같이. 자, 컬러 샘플이니까 브라운이라고 붙여주고, 자,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여기 디테일 뷰도 있잖아요. 여기는 진짜 가죽이니까 가죽이라고 넣어주시고, 안감 소재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데 한번 볼까요? 안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네, 이것도 보니까 스웨이드 재질인 것 같죠?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여기 내용을 보시고 자세하게 넣어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일단 이걸 뺄게요, 제가 지금. 자, 디테일 뷰도 일단 보시는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먼저 지운 다음에 여기까지 넣었죠?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이 사진이니까 지우고 디테일 뷰로 넣어볼게요. 자, 보통 해외 사이트 상품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상품들이.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사이즈 체크 부분도 프리 사이즈로 똑같이 되어 있고, 자, 사이즈 이거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이 메고 있는 거니까 사이즈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저는 웬만하면 안 넣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뭐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거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크기는 이쪽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모델은 없으니까. 네, 이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정보가 있으면 뭐 이런 사진 또 넣어도 되겠죠? 뭐 혹시 매장 위치나 이런 매장이 있으시면 매장을 넣어주셔도 되고, 이런 게 없으면 빼주시면 되고요. 자, 뭐 상담 시간 같은 건 남겨주셔도 되겠죠. 뭐 고객센터 번호가 있다고 하면은 네, 넣어주시고요. 이런 문구, 또 배송에 관한 문구도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좀 자세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지난번에 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공지사항 같은 거를 또 제일 상단에다 넣어주시거나 하단에다 넣어주시면, 네, 저런 밑에 하단 문구는 안 넣어도 되는데, 뭐 필요하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끝났어요. 굉장히 얼마 안 걸렸죠. 네, 저는 보통 이 상세 페이지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하느라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보통 상세 페이지 꾸미는데 한 2, 3분? 여기서 가능하면 좀 문구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중간중간에 블로그 형식으로 본인이 이제 좀 넣고 싶은 문구들이 있다, 아니면 생각해냈던 그런 아까 키워드를 잡으면서 생각했던 문구들을 좀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뭐 아까 여대생, 뭐 새학기, 예쁜 가방, 뭐 이런 백팩, 뭐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좀 유행하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에서 알고리즘상 더 좋아하겠죠. 네, 하지만 저는 구매 대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을 들이진 않아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말이 애매하긴 하지만 뭐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이제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갔죠? 네, 뭐 이런 게 조금 너무 작다 싶으시면 이렇게 그냥 빼셔도 돼요. 지금 보통 요즘은 모바일로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봤을 때 상세 페이지가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PC로 해놓고 이쁘게 만든다고 해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모바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꼭 모바일로 한 번씩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문구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없는지, 모바일로 봤을 때 기종에 따라서 스크롤을 많이 해야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기 좋은 형태를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좀 공백이 너무 많다 싶으면 이런 공백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틀을 한번 이렇게 또 해놓으신 다음에 아, 내가 이거는 계속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임시 저장해 놓거나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기서 템플릿 현재글 추가를 해 놓으시면 또 이 템플릿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템플릿을 그대로 또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사진만 변경하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아마 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했으니까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더 빨리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구매대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최대한 빨리 많이 등록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여성 가방 백팩을 하나 정했다, 그리고 내가 키워드를 어느 정도 정했다 싶으면 그 비슷한 상품을 계속 복사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시면 훨씬 빨리 좀 쉽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덜 지쳐요. 그리고 오래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상세 페이지 등록하는 법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